자, 확률. 자, 확률은 방금 얘기했듯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지? 경우의 수의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조건에 맞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단, 확률의 값은, 확률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제 P 가로 A라고 씁니다. 자, 확률의 값은 무조건 0과 1 사이의 값이라는 거. 맞습니까? 어떤 확률을 계산하라고 해서 확률을 계산했는데 1보다 큰 값이 나왔다. 반드시 네가 틀린 겁니다. 네가. 알겠네? 확률이 음수가 나왔다. 유레카 불렀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가 틀린 겁니다. 알겠네? 확률. 자, 다른 건 없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특별한 용어들이 나오거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나올 때 어떤 두 사건에 대해서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라고 부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어떤 사건, 어떤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부르냐면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두 사건. 내가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의 사건. 불가능하죠, 그죠? 제2기가 서울대와 연대를 모두 합격할, 서울대를 합격하고 연대도 합격한 사건. 배반 사건의 확률이 많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두 사건을 뭐라 부른다? 배반 사건. 이해되니? 그럼 어떤 두 사건이 있을 때 이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니? 배반 사건의 개념. 배반 사건.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어떤 두 사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건 이제 집합의 개념으로 교집합이 되겠지, 그지? 이 교집합이 뭐 해야 된다? 공집합이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두 사건의 확률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이런 사건을 뭐라 부른다? 배반 사건. 자, 그럼 배반 사건이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뭐라고 하면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뭐 하면 된다? 더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왜? 배반 사건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 겹치는 경우는 없겠지, 그지? 이해되니? 배반 사건이 아니라면 두 개 더한 데서 뭘 빼줘야 된다? A와 B의 교집합,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셔야 된다. 지금 이해되니? 첫 번째 이제 나중에 이제 독립 종속 이런 것도 나올 텐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하고 배반 사건의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자, 1번 바로 봅시다. 이제 문제. 경우에서 공부하면 되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B, 4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할 때 A, B, C 중 서로 배반 사건인 것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배반 사건이라는 건 뭐라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지? 그럼 이 개념으로 두 사건을 따지셔도 됩니다. 두 사건을 읽어보고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 없나? 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이해되니? 그런데 수학에서는 이거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확률을 구해보면 확률이 생깁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또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률을 구해보면 확률이 제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확률이 없으면 제로, 그러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확률이 제로라는 소리. 이해되니? 문장으로 표현해놓고 문장을 국어적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다가는 틀리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야. 이제 뒤쪽에 이제 독립과 종속의 개념도 배울 거거든.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수학에서 배반 사건은 반드시 뭐 해봐야 된다? 확률을 구해보셔야 됩니다. 배반 사건이 되려면 어떻게? A와 B가 배반 사건이 되려면 A와 B의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얼마? 0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이해되니? 지금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 있지만 문제의 조건이나 식이 복잡해지면 헷갈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동시에 일어나고 뭐 6의 배수는 되잖아. 일어날 수 있네. 배반 사건 아니네 했는데 문제는 6의 배수가 교집합이지만 문제 조건에 맞는 6의 배수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 돼. 그 문제에서. 이해되니? 구해보셔야 된다. 자, A와 B의 교집합 구해봅시다. A와 B는 뭐다? A는 짝수, B는 홀수. 짝수이면서 홀수인 수. 없지, 그지? 그래서 0이 맞네요.
B와 C 해봅시다. B와 C는 뭐지? B. 홀수이면서 4의 약수. 홀수이면서 4의 약수는 뭐 있니? 홀수이면서 4의 약수. 1밖에 없네, 그지? 그럼 특정 경우수는 하나. 전체 경우수는 몇 개? 확률 구해야 되니까. 몇 개? 4의 배수. 아니, 전체 경우수는 뭐야? 주사위 하나만 줘서 나오는 거 아니야?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곱하면 되니까. 자, B. 홀수의 균이 나올 확률 얼마? 3분의 얼마? 1. 답은 6분의 1이잖아, 이거. 6분의 1인데. 요거 구할 줄 알아야 돼, 지금. B와 C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B와 C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돼? 주사위 한 번 던지잖아. 그럼 주사위 한 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6. 맞네. 분의 얼마? B와 C 겹치는 거. 1밖에 없잖아. 한 개. 6분의 1이라고.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돼. 대비했더니, 한 개로. 그 다음은 C와 A. 보면 들려. C와 A. C와 A는 4의 약수이면서, 뭐? 짝수. 뭐? 2, 4. 두 개. 6분의 2, 3분의 1. 배반 사건이고 뭐밖에 없다? A와 B밖에 없지. 개념이 이해되니? 배반 사건의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2번 봅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는데 보는 시험에서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람을 A.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라. 맞네. A가 뭐냐면 A라는 사건이 6의 뭐? 약수? 1부터 8까지 중에 6의 약수. 6의 약수 다 불러보자. 1, 2, 3, 6. 맞네. 그럼 1, 2, 3, 6을 뽑는 사건이 A라고 한다면 A의 뭘 구하라? 배반 사건. A의 배반 사건은 A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 A가 6의 약수를 뽑는 거니까 6의 약수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건 6의 약수가 아닌 수를 뽑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결국 A의 여집합을 입는 거야. 어떤 거? 1부터 8까지 중에서 1, 2, 3, 6 빼면 얼마? 4, 5, 7, 8. 맞니? 그럼 4, 5, 7, 8 중에 다 나와도 되고 이 중에 2개만 나와도 되고 3개만 나와도 되고 다 되는 거니까 얘로 만들 수 있는 무슨 집합? 부분 집합의 개수가 바로 사건의 개수를 맞추는 거야. 부분 집합의 개수 기억나니? 4개짜리 원소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 맞니? 몇 가지? 6가지. 그럴 수 있겠니? 걔는 이해되니 얘들아? 준혁아 듣고 있니?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진짜 확률이네요. 자, 확률,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확률의 개념은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제. 맞네. 자, 그런데 이 확률을 크게 구분을 하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확률은. 첫 번째가 수학적 확률. 두 번째가 통계적 확률. 세 번째가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자,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경우의 수, 모든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 모든 경우분의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경우의 수의 비율,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일반적인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고, 통계적 확률은 모든 경우와 특정 경우를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구할 수 없는 말 그대로 통계를 활용한 경우의 수입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확률은 이 통계적 확률을 널리 쓰고 있죠, 지금까지도.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군요. 야구의 나라에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없네요. 저는 조교인데. 자, 어쨌든 야구 같은 스포츠에서도 통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제? 야구의 타율, 타자의 타율, 투수의 방어율, 실점률, 장타율, 기타 등등 무슨 율이라 붙은 것들이 있지, 그지? 전부 통계적 확률입니다. 3할 타자가 있다. 3할, 타율이 3할이라는 건 어떻게? 그 타자가 프로에 데뷔해서 데뷔 때부터 쭉 타석에 들어선 모든 타석의 수, 투수 앞에서 공 치려고 타석에 들어섰을 때 그 타석의 모든 타석의 수에 비해서
타석에 들어섰을 때 때리는 안타의 개수의 비율이 바로 통계적 확률이 되는 거죠. 통계를 이용해서 모든 경우의 수분에 특정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를 횟수를 센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뭐 통산 4만 내가 평생 야구하면서 4만 10번 중에 3번은 안타를 친다는 거죠. 그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3할이면 대단한 겁니다. 야구는 투수 노름이야. 실투에 투수가 정말 잘 던지잖아. 절대 못 칩니다. 야구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룰 자체가. 근데 10번 중에 3번에 친다는 건 실투를 노리는 겁니다. 실투. 투수도 사람이다 보니 기계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 손에서 미끄러진다거나 회전이 좀 덜 감는다거나 하면 그때 걸리는 거죠. 뭐 어쨌든 통계적 확률의 뜻 알겠니? 개념.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 말 그대로 수학적 확률이나 통계적 확률로 직접 세거나 또는 우리 앞에서 배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직접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죠. 정사각형 안에 내부에 한 점 P를 잡을 때 P와 AB 정사각형의 두 점 AB를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 또는 뭐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 이런 것들. 얘는 넓이분의 넓이.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지. 관육판 1점, 3점, 5점. 끝에 빵점.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맞네. 뭐 화살 한 발 쐈을 때 3점 이상을 쏠 확률을 구해. 뭐 이런 거. 그럼 어떻게 된다? 3점 이상이면 어디를 맞춰야 돼? 여기나 여기를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럼 이 확률은 어떻게 된다? 전체 관역의 넓이. 화살 맞출 수 있는 전체 관역의 넓이. 분의 3점 이상을 맞출 넓이. 넓이분의 넓이. 이런 거 구해야 된다. 또는 뭐 길이분의 길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부른다. 이해되니? 결국 전체분의 특정 사건의 비율이라는 건 같은 개념입니다. 어떤 확률을 구하든. 이해되니? 문제 맞게끔 구해주시면 된다. 자, 바로 문제를 봅시다. 이 파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경우의 수를 다 배웠기 때문에 경우의 수 계산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3번 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나오는 두 개의 주사위 던질 때 나오는 두 수가 같은 확률. 같은 두 수가 나오는 확률.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뭐다? 6 곱하기 6. 맞니? 분해. 같은 두 수가 나올 확률. 같은 두 수, 수저상. 1,1, 2,2, 3,3, 4,4, 5,5, 6,6. 6개. 그래서 6분의. 그지? 뭐 중학교 문제입니다. 2번. 나오는 두 수의 합이 8일 확률. 나오는 두 수의 합이 8일 확률. 자, 두 수의 합이나 두 수의 차, 뭐 두 수의 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서상을 직접 카운팅 하셔야 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수는 1부터 6까지. 1부터 6까지의 수 중에 합이 8인 수는 1, 7. 인데 7은 없으니까. 2, 6, 3, 5, 4, 4, 5, 3, 6, 2. 수자 바꾼 것도 생각해야 된다.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그치? 이해되니? 그래서 몇 가지? 5가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 2번 던지니까 6 곱하기 6. 그네 5. 36분의 5. 이해되지?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3번. 나오는 두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의 수. 곱이 완전 제곱수라는 건 뭐다? 말 그대로 완전 제곱수. 불완전 제곱수는 없습니다. 완전 제곱수라는 건 제곱수를 의미하는 거지, 그지? 두 수의 곱이 제곱수가 된다는 건 어떻게 돼? 일단 똑같은 두 수가 나오면 제곱수가 되겠지. 근데 그만 생각하면 안 돼. 서로 다른 두 수를 곱해도 제곱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지? 1 곱하기 4 같은 거. 2곱? 그 다음 뭐야? 또 뭐 있어? 안 들려? 4 곱하기 9. 근데 9는 주사위 없죠? 맞니?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거지. 자, 제곱수가 되는 곱이, 두 수의 곱이 제곱수가 되는 경우는 일단 서로 같은 두 수를 곱하면 당연히 제곱수가 되겠지, 그지? 몇 가지? 6가지. 그지? 근데 서로 다른 수를 곱해도
그 수의 곱이 제곱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다? 1, 4, 4, 1 두 개밖에 없죠. 1부터 6까지 수니까. 이해되니? 저기요? 이해돼? 네. 해서 총 몇 가지다? 8가지. 그럼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전체 경우는 주사위 2번 던지니까 6 곱하기 6분의 8 9분의 2 그것이 있겠니? 직접 카운팅 하셔야 된다. 해서 지금 뭐 4번, 5번, 6번, 7번, 8번 전부 똑같은 문제입니다. 9번 이 부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경우의 수만 보면 되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앞에서는 다음을 구하셔. 자, 필수 4번 봐봐. 필수 4번에 다음을 구하셔. 1번 A, B, C, D, E, F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A, B가 이웃하게 앉을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였어 앞에는. 그게 확률을 구하시오로 바뀐 것뿐이라고. 이해되니? 그럼 뭐만 추가하면 된다? 이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와 모든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만 한 번 더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전체 경우의 수는 뭔데? A, B, C, D, E, F 6명을 아무렇게나 일렬로 세우면 6팩이라고. 이해되니? 개념 알겠니? 전부 원래 이 똑같은 문제가 앞에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로 다 있었어. 그게 확률을 구하시오로 바뀐 것뿐이야. 이해되니? 자, 이 파트는 넘어가겠습니다. 숙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로. 알겠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우리 경우의 수 다 했으니까. 원순열, 같은 걸 치는 순열, 뭐 조합을 이용한 중복조합 이런 거 다 했다고. 오케이? 숙제를 해보시고 질문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신 이제 81페이지 10번부터 봅시다. 자,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모두 합하여 10개의 주머니가 10개의 공이 들어있다.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10개. 10개가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3번에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흰 공과 검은 공은 몇 개씩 있는지 모르겠지만 총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색깔을 확인합니다. 같은지 안 같은지 하고 다 집어넣고 또 다시 꺼내놓고 또 2개의 공을 꺼내서 색깔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같았다 달랐다 써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다고.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기록한 기록지를 봤더니 보고 분석을 했더니 3번 중에 한 번꼴로 어떤 거? 2개 모두 흰 공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이해되니? 3번 중에 한 번꼴로 2개 모두 흰 공이다 라는 이 표현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 2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다? 3번 중에 한 번, 3분의 1이 된 말이야. 통계적으로 이렇게 구해놓은 거라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주머니 속에는 몇 개의 흰 공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느냐? 흰 공의 개수를 구해요.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 자, 흰 공 개수를 n개라고 두면 검은 공 몇 개? 10-n개가 되겠지? 전체 10개가 있어야 돼. 맞니? 자, 통계적 확률이나 수학적 확률이나 확률은 같은 사건에 대한 확률은 수학적 확률이나 통계적 확률이나 기하학적 확률이나 값이 같아야 합니다. 얘들이 통계적으로 우리가 확률을 구했을 때 3분의 1이었다고 했으니 똑같은 이 사건의 수학적 확률을 구해보자는 거지. 얘들이 2개 모두 뭐가 나오는 확률? 흰 공이 나와요. 2개를 동시에 뽑았어요. 얘들이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 개인데? 전체 경우 총 몇 개 중에? 10개 중에 몇 개를? 2개를 뽑기만 하면 되죠. 이제 10C2 분의 2개 모두 뭐가 나오는 확률? 흰 공이 나오는 확률. 2개 모두 흰 공을 뽑으려면 흰 공 중에서 뽑아야 되지. 흰 공이 몇 개인데? n개를 잡았을 거야. NC. 이게 모두 2개 모두 흰 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랑 같아야 한다? 3분의 1과 같다. 이거 풀어주시면 n값 나오겠네요. 이해되니? 계산하는 건 다 했으니까. n은 6 또는 마이너스 5 나오는데 6밖에 안 되죠. 음수는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2개 공을 꺼내서 색깔을 확인할 때 2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 되려면 10개 중에
6개는 흰 공기여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얘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나 수학적 확률이나 기하학적 확률, 같은 사건에 대한 어떤 종류의 확률이라도 확률값은 같은 사건에 대한 확률은 같아야 합니다. 이해되니? 이런 방식으로. 문제만 제대로 읽으시면 되겠죠. 이해되니? 준영아, 듣고 있지? 자, 그 다음 페이지.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자, 기하학적 확률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전체 영역분의 그 사건에 해당하는 영역, 넓이, 전체 넓이분의 그 사건의 넓이, 전체 길이분의 그 사건의 길이, 뭐 이런 식으로 구하셔. 자, 방금 말씀드린 딱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 나온 문제인데 아직도 이거. 자, 정사각형 ABCD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내부의 한 점 P를 잡을 때 PAB가 두각삼각형이라고 들고 와라. 자, 정사각형 내부의 한 점을 잡아서 정사각형의 두 점을 이은 밑변과 나머지 내부에 잡은 한 점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이 직각, 둔각, 예각이 될 조건은 직각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 어떨 때가 직각이냐? P가 정사각형 내부에 잡을 수 있는 점은 P니까 P만 움직인다는 거야. P만 정해지지 않은 점이지 A와 B는 정해졌잖아, 그지? 맞네. 그럼 정해진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정사각형 내부에 그릴 수 있겠지, 그지? 그랬을 때 이 반원의 선상에 있는 점, 반원의 선상에 P가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삼각형들은 전부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 왜 직각삼각형입니까? 중3 때 배웠죠? 반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 그게 왜 그러냐고. 반원, 즉 지름의 원주각은 몇 도다? 90도지. 이게 원주각이기 때문에 반원, 지름의 원주각은 직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각이 직각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이 직각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변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렸을 때 그 반원의 선상에 점 P라는 점이 선상에 존재하면 직각삼각형. 맞니? 그러면 이 반원보다 이 직각이 때문에 안쪽에 여기에 생기면 무슨 삼각형? 이거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원래 여기 있을 때 직각인데 이렇게 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게 직각이야. 맞니? 여기서 조금만 밑으로 딱 내려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원래 이 각보다 밑으로 내려온 각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거든요. 직각보다 커지니까 이게 둔각이야. 맞니? 그럼 원 선상에 있던 점이 더 원 밖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던 놈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 각이 작아지겠지. 직각보다 작아지니까 이때가 얘가 생각해. 직각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디에 존재해야 된다? 원 내부에 존재하신다. 이해되니? 예각은 원 바깥쪽. 정사각형이 내부이면서 원에는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되니? 저는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 둔각삼각형의 확률은 전체 확률은 P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위치의 넓이 어디? 정사각형이지, 그지? 4분의 정사각형 넓이. 둔각선이 되려면 어디에 존재한다? 반원의 내부, 반원의 넓이. 이 반원의 반지름을 얼마다? 1이지, 그지? 맞네. 반지름이 1인 반원의 넓이 얼마? 반지름이 1이잖아. 얘 반원의 넓이잖아. 2분의 파이죠. 파이의 제곱. 원래는 원의 넓이는 파인데 반땅 해야 되니까 2분의 파이. 얘들이 답은 8분의 파이가 8분의 파이가 확률이야. 확률이 8분의 파이로 나온다. 파이는 단위나 어떤 특정한 뜻을 가진 문자가 아닙니다. 그냥 숫자일 뿐이야. 무리수 3.14363보다 있으면 쓴 거죠. 이해되니? 거기서 있겠니? 이런 것들이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 확률이었고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 확률.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짜증나네.
왜냐면 똑같거든 이게. 오늘은 한 15분, 20분만 더 할 수 있냐? 더 돼? 더 안 돼? 그래? 보강하자. 보강 어차피 두 번 보강할 때 보강 시간 좀 되게 잡으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숙제 체크합니다. 87페이지까지. 87? 좋아요. 왠지 조삼모사의 느낌이 나는데 과연 좋을까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RPM. 자, 봐봐. 수원을 학습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요. 로고 때문에. 그래. 자, 일단 25페이지하고 26, 27을 하지 마. 여기 1학년들도 아직 있기 때문에 수원 다 안 배운 친구들도 있어서 시금 안 배운 친구도 있어서 알겠니? 26, 27은 하지 말고 3학년들은 요건 따로 그 시험 대비 할 때 따로 할 겁니다. 하고 그래서 38페이지까지. 됐니? 자, 잠깐만, 이거 내가 앞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내가 풀라 그랬니? 우리 다 지금까지 풀었지? 그렇지.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다 풀어야 돼. 알겠니? 전부 다 해보시면 됩니다. 시간 많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이 언제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면 문 잠겨 있습니다. 다음 주 쭉 쉬고, 그제? 하니까, 자,